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지스전자 차트 진단서 2.0의 새로운 서식과 추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추가될 태블릿 서명과 기타 여러가지 사용자 편의성을 갖춘 추가 기능이 업데이트 될 예정으로 있어서 이에 대한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톡방에서도 한번 나온 얘기긴 해요. 진단서 2.0의 편리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진단서 1.0과 진단서 2.0이 어떻게 다른가? 진단서 1.0은 이지스에서 가장 처음 만든 진단서를 위한 첫 번째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하면, 진단서 2.0은 진단서 1.0의 한계를 좀 극복하고 태블릿 기능을 지향한 여러가지 진단서의 확정성을 고려한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서 2.0을 왜 꼭 써야 되느냐,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서식 기능이 굉장히 간편하죠. 서식을 생성할 때 진단서 1.0과는 뭐 차원이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1.0은 개발팀에서 만들어야 되겠지만 2.0부터는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이 템플릿 기능만 사용할 줄 알면 서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템플릿 기능도 잘 만들어져 있고요. 서식 생성과 템플릿 기능에 대해서는 아마 진단서 2.0 이전 동영상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동영상을 보시고 이 동영상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템플릿 기능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특히 워드 파일로 만든 진단서를 진단서 2.0에서는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진단서 2.0만의 편리성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번에 갖춰질 기능이긴 한데, 결국 이 태블릿 서식 연동이 돼서 우리가 진단서 2.0으로 만든 모든 서식은 태블릿을 통해서 보고 거기서 체크하고 그림이나 글자 같은 거 태블릿 펜을 이용해서 만든 다음에 다시 이지스 전자차트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동의서를 할 수 있는 그런 폼이 구현이 됐고, 그 폼의 기본적인 서식은 2.0에서 만든 서식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사용자 간 서식 공유가 이제 될 겁니다. 내가 만든 진단서 서식을 다른 선생님한테 주고자 할 때 방법이 없었죠.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안내해 드린 거는 이거를 워드 파일로 바꿔서 드리라고 했는데 그 자체도 기존의 템플릿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용자 간 서식 공유를 통해서 내가 만든 서식을 집 압축 파일로 만들어서 다른 선생님한테 파일로 보내드리면 그 선생님은 진단서 2.0의 서식에서 불러오기 위해서 압축 파일을 불러오면 서식 그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A병원에서 만든 이 검사소 견서를 그대로 B병원에서 같은 형식 그대로 폼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태블릿 모드를 서식지를 일단 지정을 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으로 갈 건데, 태블릿 설명하기 전에 일단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서 2.0의 기본적인 폼은 다 아실 거고요. 사용 방법은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이전에 진단서 2.0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태블릿에서 내가 서식을 동의서를 받는 거로 바꾸고 싶다 싶을 때는 첫 번째는 이렇게 서식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신 다음에 서식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블릿 동의서라고 써 있죠.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다시 이 서식을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고 서식 관리를 누르시면 이렇게 태블릿 동의서라고 원주형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태블릿에서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서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나중에 태블릿에서 보시면 이 태블릿 동의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비급여 검사 및 처치 동의서를 제가 태블릿 모드로 바꿀게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서식 관리 누르시고 태블릿 동의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서식으로 지정된 것은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태블릿 동의서로 만들어진 서식을 설정을 해제하고 싶다.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선택을 하시고 서식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서식 관리 누르시고 태블릿 동의서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꺼지죠.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태블릿 동의서가 해제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의서가 태블릿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서식으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블릿 동의서로 설정된 것만 나중에 태블릿에서 서식지로 선택해서 서명을 받거나 보여줄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서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새 서식을 만들었다. 또는 이제 서식을 편집 과정 중에 요 이제 새로 만드는 경우고요. 또는 뭐 서식을 아예 편집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서식 관리를 해서 내가 기존 서식을 편집한다. 이러면 만들 때도 그렇고 편집할 때도 편집 모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상단에 보면 일반 서식이 있고 태블릿 동의서가 있어요. 그러면 태블릿 동의서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태블릿으로 서식지로 받는 동의서를 만들다는 거고, 일반 서식지는 일반 서식지, PC에서 받는 서식지입니다. 두 가지 설정이 다 되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일반 서식으로도 필요하고 태블릿으로 받는 서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단 두 가지를 각각 따로따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서식 복사기를 활용하면 바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일반 서식과 태블릿 동의서 서식 이 부분만 정확하게 차이를 알면 되고, 두 가지 서식지를 동시에 만들 수 없다라는 거, 필요한 경우에 각각 하나씩 만들어야 된다는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면 서식지에다가 하나의 팁이죠. 여기 보시면 이게 자체 서식이고 그 다음에 태블릿인지 일반 서식인지 서식지 명에다 뒤에다 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물론 태블릿으로 지정된 것은 다 나중에 태블릿에서 뜨겠죠. 그래서 일단 서식지를 태블릿 모드 서식지로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태블릿 서명 설정하고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태블릿 모드인데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것은 삼성 갤럭시 S7 플러스 제일 큰 화면이거든요. 12인치 정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화면이 11.0 이상 되는 것을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12.0 모드가 가장 크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서 받을 때 12.0 정도면 그 A4 용지보다 윗상단이 한 5cm 정도 길거든요. 손에 들기도 편하고 쓰기가 편하니까 가급적이면 11.0 이상의 태블릿 모드를 사용하셔야 설명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설치하실 거는 일단은 플레이스토어라는 걸 하셔야겠죠. 그래서 물론 담당 영업소나 콜센터에서 설치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담당자의 원격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이지헬프라고 하는 그러한 앱을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삼성 태블릿 같은 경우는 이지헬프 모바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셔서 갤럭시는 삼성을 설치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뭐 LG라든가 또는 다른 것들 아마 이지 모바일 요걸 설치를 해야 태블릿에서 원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설치하는 그 앱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지스 펜 차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지스 펜 차트를 아까 보여드린 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여기서 찾으셔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구글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구글 아이디가 있어야겠죠. 계정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이름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이지스 펜 차트를 검색을 해주세요. 아직은 구글 플레이에 정식 등록이 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아래 이지스 펜 차트 보여드린 아이콘 그대로 뜰 겁니다. 이지스 펜 차트 요 아이콘을 보시고 구글 플레이에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설정이 다 끝나고요. 이지스 펜 차트를 처음 실행시키면 어차피 요건 아마 세팅을 해주겠지만 처음에 보면 이 IP 설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서버 IP와 그 소켓 통신 그 내부 번호 요거를 지정을 해주는 게 있고요. 이 번호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화면에서는 아마 가려져서 보이겠지만 이 설정해 줘야 된다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돼야겠죠. 여기 보시면 그 와이파이 표시거든요. 먼저 와이파이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IP 주소 체크를 하시면 이게 맞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모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펜으로 보여드릴 건데 진료과 전체로 되어 있고요. 또는 이렇게 내과별로 진료실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 구성은. 그래서 아래쪽 여기에는 이제 환자 검색을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환자 이름을 치시면 검색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전체 볼 때는 이거를 지우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서명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받고자 하는 환자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환자 동의서를 클릭하시면 돼요. 펜을 주로 사용하니까 펜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받고자 하는 동의서를 선택을 하시는 거죠. 진단서에서 태블릿 서식으로 설정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회 동의서 양식 선택하시면 태블릿으로 설정한 동의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만 제가 해볼게요. 먼저 상부 이장관 내시경 설명 검사 동의서를 받는다고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신규 동의서 작성하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페이지를 여러 장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1/2로 돼 있죠. 화살표를 누르시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다시 왼쪽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전 화면으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여기 도구 모음 여기 보시면 펜기는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굵기, 그 다음에 색깔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닫을 때는 이렇게 닫아주시고 X 모양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형광펜 기능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눌러주면 색깔 바꿀 수 있고 굵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닫을 때는 여기 X를 눌러주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지우개입니다. 내가 했던 부분도 이렇게 지울 수가 있고요. 여기 상단에 있는 걸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굵기나 이런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X 누르시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누르면 더블 클릭 개념이죠. 설정이 나온다라는 거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하고자 하는 데에 있어서 이렇게 체크하시고 원하시는 색깔 굵기로 하고 설정하고 X로 닫은 다음에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사인하게 하고 환자분 서명하게끔 하고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세 가지 옵션이 있죠. 저장하고 닫기는 아실 거고 저장하지 않고 닫기도 이걸 그냥 취소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작성적인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들은 아실 것 같아서 일단 서명이 끝났기 때문에 저장하고 닫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동의서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동의서 하나 만들 때 차례차례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대장 내시경 검사 동의서를 받는다 선택하시고 같은 방법으로 신규 동의서 작성하기 누르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화면 이동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위에 누르시면 되고 도구도 더블 클릭하면 설정 나오는 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원하는 색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굵기를 최소한 얇게 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뭐 설명을 하면 되죠. 마킹 뭐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 내시경 받을 때 그림을 많이 그리니까 뭐 그림 그릴 때는 빨간색으로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출혈, 천공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서명을 받고 할 때는 색깔을 검은색으로 해서 받겠죠. 체크하게 하고 사인하고 환자 서명하고 그리고 저장하고 닫기. 만약에 내가 저장하기 전에 더 해야겠다 그러면 작성 중에 화면으로 돌아가게 하면 그 화면 그대로 갈 수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장 다시 한번 누르고 저장하고 닫기. 저장하지 않고 닫기는 이걸 다 취소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장하고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비교도 되게 쉬워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내가 동의서를 몇 개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전체를 눌러주세요. 그럼 서민 받은 게 이렇게 뜨겠죠. 자, 그러면 태블릿에서 서명받은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지스에서 어떻게 연계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해당 환자를 불러오신 다음에 아마 처음 상태는 이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처음 태블릿이 활성화되지 않을 때는 편집에서 여기 생긴 태블릿을 눌러주시면 여기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해당 환자의 동의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명받은 동의서를 이렇게 리스트별로 볼 수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반 동의서를 아마 출력할 일은 거의 없고요. 보관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삭제할 수도 있고요. 인쇄할 수도 있고 이 인쇄 기능은 이제 우리가 보면 프린터로 인쇄할 수도 있고 PDF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제출을 하고자 할 때는 PDF 파일로 만드는 방법 이 인쇄 모드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모드 없어도 PDF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제가 특히 소화기 내시경 용종절제술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시술 후에 환자의 주의 안내사 이렇게 미리 받으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합병증 가능성, 용종절제사 한 위치 이렇게 표시하고 주의사항 안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아스피린이나 항혈소판제 며칠 이후부터 드시라는 안내,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환자한테 출력을 하시면, 전에는 이걸 수기로 했을 때 뭐 하나를 카피해 놔야 됐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시술 후에 환자한테 이렇게 설명하고 발행했다라는 게 증거로 남습니다. 혹시나 있을 대장내시경 관련 의료사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방어하는 측면에서도 이 기능이 아주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블릿에서 받은 동의서를 이 전자차트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편집에서 태블릿 모드를 활성화시키고 환자를 부른 다음에 태블릿 동의서를 누르시면 환자에 해당하는 동의서 리스트를 볼 수가 있고요. 동의서 수 표시됩니다. 그래서 각각 삭제할 수 있고 인쇄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태블릿과 전자차트 연동이 이렇게 됩니다. 차후에는 여기서 직접 동의서를 호출할 수도 있게끔 아마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선택을 해서 태블릿 호출 기능을 누르면 바로 태블릿에서 해당 동의서가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태로 활성화하는 그런 기능이 추가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서식지 공유하기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만든 서식지를 다른 병원 또는 다른 병원에서 만든 서식지를 내 병원에서 사용하고자 하는데 방법이 없겠느냐, 이게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 드디어 이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용 방법은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내가 공유하고 싶은 서식이 있다. 그러면 그 서식을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셔서 일단 서식 관리 기능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서식 관리, 그리고 편집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이런 창이 뜨죠. 물론 뭐 서식지 열기에서 직접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방법이 제일 편리할 것 같아서 이 방법을 안내해 드리니까 다른 방법으로 서식지를 불러오셔도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편집기 내에서 들어있는 서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내려받기하고 올리기, 이 두 가지 버튼이 있죠. 이게 무슨 기능인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보통 워드나 아래 한글에 보시면 내려받기는 이제 우리가 보면 파일 다운로드, 그러니까 엑스포트의 기능이죠. 올리기는 업로드, 그렇게 하면 돼. 임포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서식을 다른 병원에 공유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일단 내려받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방접종 예진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압축 파일 형태로 되니까 요거를 내가 공유하고 싶은 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드셔서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장하시면 되고, 이 파일을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일이나 뭐 카톡으로 공유하고 싶은 분들과 공유하시면 돼요. 그럼 받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서식 만들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새 서식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서식, 새 서식 상태에서 여기 보면 올리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임포트 기능이라는 거. 그래서 올리기를 딱 누르시면 되고, 다운받은, 공유받은 파일을 찾아야겠죠. 내가 다시 서식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공유 파일 찾으셔서 여기서 열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똑같이 나도 이 서식을 쓸 수 있을 준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 예진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만 하시면 되고, 우리 병원 서식으로 해놔야겠죠. 우리 병원 서식에다가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닫으시면, 여기서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떴죠. 공유형 예제.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자주 사용하는 형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거를 말씀드렸듯이 태블릿 모드로 바꾸고자 할 때는 태블릿 서식으로 서식 관리 누르셔서 태블릿 동의서 이렇게 누르시면 태블릿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서를 사용하실 때는 다시 우리 병원 서식에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것을 태블릿 모드로 사용해서 태블릿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놓은 상태니까 나중에 그 태블릿에서 서명할 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내가 공유하고자 하는 서식지를 클릭하셔서 서식 관리, 그 다음에 편집을 해서 여기서
내려받기로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 파일을 상대편한테 올려주시고 받았으면 올리기를 해서 임포트를 시켜서 파일을 저장을 하고, 저장할 때 여기서 아예 태블릿 동의서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 또는 동의서를 일단 저장을 한 상태에서 여기서 태블릿 형식의 서식지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진단서 2.0을 왜 써야 하는지 그 궁금증은 아마 여기서 설명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강력한 기능이 있죠. 서식지를 잘 만드는 기능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달란트인데, 그분한테 좋은 서식지를 받아서 내가 쓸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지스 사용자들끼리 이 공유 철학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진단서 2.0은 저희 사용자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장 최적화되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번 진단서 2.0의 그 개선 사항은 태블릿 모드의 서명 기능을 추가하고, 그 태블릿 모드로 받은 서식을 이지스 전자 차트에서 확인하고 출력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간 서식을 공유할 수 있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물론 PC에서 태블릿을 호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기능은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까지는 업데이트가 될 것 같아서 바로 이지스 전자 차트에서 태블릿을 호출하는 이것에 대한 기능은 아마 서브로 동영상을 이후에 기능이 업데이트되면 별도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서 2.0은 이지스에서 만든 어플 중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특히 태블릿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고안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동의서의 중요성이 굉장히 날로 커지고 있고요. 동의서의 적정성이나 또는 증거가 남지 않아서 또 많은 문제가 있었고, 병원에서는 사실 동의서나 또는 여러 가지 서류 때문에 종이를 발생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었죠. 이번에 이 문제가 깔끔히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태블릿 구매하는 그런 비용이 있긴 하지만 이 종이 출력 안 하고 그 다음에 잉크 출력 안 하고 그 보관이나 출력을 위해서 인건비라든가 장소 이런 거 생각하면 태블릿으로 경제성의 효과는 충분히 증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블릿에 대해서는 설명드렸는데 국내 사실 태블릿이 다양하지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예전에는 태블릿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 S사의 태블릿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S사의 태블릿이 11.0, 12.0 이렇게 인치되어 있죠. 그래서 11인치형보다는 저는 가급적 12인치형을 권고해 드려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쓰기에는 또 화면이 커서 펜을 사용하고 글씨를 자유롭게 쓰기에는 12인치형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거. 11인치형도 사용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어쨌든 11.0인치 이상의 태블릿을 사용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진단서 2.0을 태블릿과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상으로 진단서 2.0 기능 개선된 사항들, 추가된 사항들 위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편리하게 진료실에서 아주 요긴하게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